제가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진료를 보면서 드물지 않게 만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앞뒤 딱 자르고 대뜸 그냥 선생님 저 폐암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주변에 누가 폐암에 걸렸다든가 폐암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문득 겁이 나니까 인터넷에서 폐암의 증상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기침, 뭐 피 섞인 가래, 객혈, 뭐 호흡곤란, 흉부, 흉통, 쉰 목소리 뭐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보다 보면 나도 저런 게 하나 있는데 하고 나도 폐암인가 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데 증상을 잘 보시면 일반적인 감기나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상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폐암은 무섭다. 폐암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죽는데더라 뭐 이런 생각 갖고 와서 무조건 이제 걱정돼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폐암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이름 그대로 폐하고 기관지에 암세포가 자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또 이제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선암, 편평상피암, 대세포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폐암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각각의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치료에 대한 저는 거는 폐암이면 폐암이지 저렇게 종류가 다른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폐암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고 각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이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소세포암은 작은 세포암이란 뜻인 거고 비소세포암은 작지 않은 세포암이란 이 뜻인가요? 이름은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그게 실제로 뭐 크기가 작다는 아니고 세포의 모양을 보고 하는 거고 네.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소세포암이 아닌 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아유 이름 이해하시면 때문에 될것 더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판넬을 보시고요. 자, 폐암의 원인 1번 부동의 1위. 알 것 같아요. 흡연. 아까 임문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값에 붙어 있는 이제 폐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경고 사진이라고 그래서 폐가 까맣게 변한 사진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폐가 이제 당연히 담배가 폐를 나쁘게 하죠. 담배가 왜 나쁘냐면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담배를 피게 되면 저렇게 담배 안에는 수백 가지의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들어 있는 담배 연기가 기관지 내로 들어가서 염증이 저렇게 생기고요. 아이고. 자주 이렇게 염증이 반복되면 기관지가 좁아지겠죠. 또 하나가 저렇게 이제 기관지암에 생기는 게 아니라 폐 끝에 있는 폐포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숨을 쉬는 폐포를 망가뜨리고요. 저렇게 망가진 폐포가 점점 뭉쳐서 커지게 되면 다시 또 기관지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이게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게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피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설명을 드리고 담배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아까 김부하 선생님처럼 난 담배를 평생 펴보지도 않았고 안 피니까 나는 폐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자, 해가 갈수록 남자들의 폐암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성들의 폐암 확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머나. 이게 저거 중에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성 폐암 중에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담배를 안 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담배를 안 펴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담배를 안 핀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폐암의 원인이 담배는 아니다. 그렇죠. 담배가 큰 원인이지만 담배가 아니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위험도. 폐암의 위험도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유난히 폐암에 취약한 직업이 있단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폐암이 잘 생길 것 같은 위험도가 높은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폐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백무가루가 좀 영향이 있었나 보다. 분필가루. 예, 옛날부터 그 분필가루가 좀 폐에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요즘은 또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너무 화이트보드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막 예. 분필 지우개로 막 네. 소위 판서한
지워한다 그러면은 그거 한 판 쫙 쓰시고 또 나와서 그렇죠. 누가 지우면은 또 네. 하시고 하얗게 가루 날리고. 이런 맞아요. 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분필이라는 게 이제 성분을 보면 뭐 질산,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날리는 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분필가루뿐만 아니라 뭐 쇳가루가 날리는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공장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로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금속이나 나쁜 미세먼지 같은 걸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암이나 위험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방역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꼭 취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직업적으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면입니다. 아, 성면. 성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학교 성면 해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맨날 학교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이유가 성면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성면 폐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폐암의 발생률도 굉장히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성면이 노출이 되면 잘 생기는 병이 중피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이 저도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늑막에 생기는 암인데요. 이게 주 원인이 성면 노출로 되어 있고요. 어머.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성면이 얼마나 오래 노출이 되는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관계가 없고요. 또 하나가 성면이 노출이 된 후에 수십 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면에 대한 노출은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직업상 성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폐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하셔야 되고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폐 광산들이 있습니다. 성면 광산들 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인 보겠습니다. 집도 예외는 아니다. 뭐 때문에 집이 문제가 자, 세 될까요? 번째는 바로 미세먼지. 진짜 먼지 아니 많아요. 미세먼지는 바깥 공기에 그렇죠. 이게 미세먼지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그러면 이제 실외 미세먼지 바깥쪽만 문제가 있다고 생기지만 미세먼지는 집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암의 발생 위험 인자로 인정이 돼서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봄철에 미세먼지 높은 날 마스크 안 쓰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실외 활동을 하면 1급 발암 물질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먼지를 말하는 건데요. 네. 요 그래프 화면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10 마이크로미터 작아요. 정도 되는 걸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작아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미세먼지가 단순히 이름처럼 먼지가 아니라 저렇게 독성 물질이나 금속, 탄소화합물 이런 안 좋은 물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거를 기관지로 흡입하게 되면 아까 보시는 담배 연기 흡입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이고.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는데 저게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기관지뿐만 아니라 폐포까지 들어와서 우리 몸 전체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온 미세먼지는 배출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얼마나 오래 미세먼지를 맡아야 암이 생기는지 아직 연구가 되어 있는지 안 아하. 생기기 때문에 네.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지금 보여지는 게 미세먼지 집도 예외는 아니다예요. 어이구 이거 어디 무서워서. 아니 이 코털로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미세먼지의 문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털이나 기관지 세포에서 걸러지질 않기 아이고,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면 외출을 안 해야지 밖에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집안에서도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연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연기가 공기방울, 액체방울로 해서 나오는 에어로졸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어로졸 안에 미세먼지가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고등어 같은 거 구우면 뿌옇게 막 될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고 집에서 요리를 안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도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야 깨끗해집니다. 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환기는 습관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맑은 날 창문 열어놓고 젖은 걸레로 물건 같은 거 닦고 방바닥 가서 물걸레로 닦고 문 닫고 이런 걸 잘 해왔는데 이런 상식적인 개념이 깨진 게 바로 실외 미세먼지 대기오염 네, 때문입니다. 그러게 맞아, 말입니다. 옛날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했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창문을 열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미세먼지가 더 나빠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주의가 내려오는 날이라든지 뭐 황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꽃가루가 많이 확산되는 날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바깥 공기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틈틈이 환기를 해주셔야 되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이 아니면 그래도 집에서 요리를 했을 때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환기를 해주는 게 꼭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래서 얘기군요. 그 순간만기를 꼭 자주 환기를 시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